안녕하세요. 빵모자 책장입니다. 오늘의 책은 현진건의 비사감과 러브레터입니다. 현진건의 호는 빙허이고 1900년에 대구에서 출생하였다. 일본 도쿄 독일어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상하이 외국어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C 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면 사나운 사람이요 독신주의자요 기독교인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고 찾을 수 없을 뿐이고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이고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모습이 곰팡이 슬은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훌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숱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 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들이 늙어가고 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려볼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칠 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비여사가 즐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뢰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 타령이 날아들어 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개인적인 편지를 일일이 검토하니 사랑 타령 편지도 물론 비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볼 때마다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까닭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여학생이야말로 큰 변이었다. 학교 수업 마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려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새근새근하며 방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한 걸음씩 코가 맞닿을 만큼 바싹 다가서서 딱 마주친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겁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모기만한 소리로 묻는다.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 불렀다. 왜? 팍 무는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의자를 우당퉁탕 당겨서 철썩 주저앉았다가 학생이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 지른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앉은 뒤에도 네 죄를 네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으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를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따지기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저한테 온 것이에요. 그러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묻는다. 그런 편지야 늘상 보낸 사람의 성명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알 수 없다고 하면 너한테 오는 것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고 불호령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학생이 나직나직하나마 꿀같은 구절을 읽으면 비여사의 화는 더욱 심해져서 누가 보낸 것인지를 기어이 알려 한다. 사실 보도 듣도 못한 남성이요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고지 듣지를 않는다.
하다못해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해서 남자와 만나게 되었느냐. 사내에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위주할 고주할 캐고 파며 얼르고 볶아서 넉넉히 심령 감수는 시킨다. 2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까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가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닿지도 않은 마룻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가 싫어하는 것은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무슨 핑계를 하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었더니 학교에서 공부 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학생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을 하자 교장이 타이르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비사감이 감독하는 기숙사에 올해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기보다 발각되었다. 고 말한 사건이 생겼다. 그러다가 이 비사감이 감독하는 기숙사에 올해 가을 들어 괴상한 일이 생겼다기보다 발각되었다고 할 만한 사건이 생겼다. 왜냐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벽 1시가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 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삭이는 말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기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룻잎의 노래로나 달빛에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이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어서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딴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가 왔다. 공교롭게도 한 방에서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웠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운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는 휘둥그레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띄운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랐었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장난 잘 치고 짓궂은 짓 잘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귀를 기울이다가 수상하긴 한걸. 나는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도 있어. 그러나 잠이 안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 그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새 처녀는 소스라쳤다. 적적한 밤 한가운데 다른 움직임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소리를 곁에서나 나는 듯이 또렷이 전해주었다.
오, 태훈 씨,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이제야 아셨습니까?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였다. 이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나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길수록 더욱 좋지 않나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원망하겠습니다. 사내의 이 말끝은 계집의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하는 남녀의 대화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지만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 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서성이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 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부른 건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나긴 천을 내리워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서 매달려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랑의 속삭거림에 빠져들었는지 모르리라.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눈부시게 세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어요. 나를 구해주어요. 제발.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새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섰으나 몹시 두려운 마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그들의 발가락은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새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착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래었다. 그런 소리에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사내라면 그토록 못마땅해 하고 침이라도 뱉을 듯 하던 비사감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서는 여전히 사내의 하소연하는 푸념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말려주기 싫대요. 나의 가슴을 뜯어주기 싫대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하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서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펼쳐진 가운데 비사감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일어나 앉아 있었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민 채 사내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돌아서는 신용을 하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계속 손짓을 하고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목소리를 내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혼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을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추스리는데 그 음성은 분명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 보아.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꼬? 둘째가 맞장구를 친다. 에그, 불쌍해. 셋째 처녀는 손으로 눈물을 씻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지금까지 한국 단편 소설 중 현진건의 비사감과 러브레터였습니다. 저는 빵모자 책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